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리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5회 15회. 네, 15회입니다. 예, 마케팅 빅리그 벌써 15회. 예, 저희 이제 시즌 2도 네. 20회까지 예, 찍고 이제 개별 녹음 테마를 뭘로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긴 되는데 연말 듣기 좋은 음악 베스트 10을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보실러. 반칙 아니야, 반칙? 예,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서희정 박사님의 오늘의 소셜미디어 뉴스 고고고. Go. 네. 네. 혹시 SNS 보시다가 네. 비포 애프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아요. 맞아요. 네, 막 많죠. 그 있잖아 뭐 코 피지 빼기 네. 기계도 있고 요즘에 스타킹 네. 압박 스타킹도 오고 네. 이런 것들을 다 맞아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아, 그 단어가 있어요? 미디어 커머스 영상이라고 합니다. 난 또 뭐라 했네. 뭐 이미 있어 보이게 해보고 싶었어요. 약대로 가야지. MC 뭐 우리가 네,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SNS에서 뭐 사용 후기 같은 것들 일반인들이 나와서 하는 많죠. 거를 콘텐츠를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서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매출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2년 만에 연매출 3,500만 달러, 한화로 약 380억 원을 달성할 정도고요. 단일 품목 200만 개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습게 봤던 거, 일반인들이 그냥 제품 체험기 형식으로 동영상 퍼뜨리는데 그게 지금은 엄청난 네,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을 해서 그 효과를 더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길이는 또 짧아요. 1분 내외로 편집은 리드미컬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구매 좌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로 오시면 이걸 살 수 있을 것까지 해서 넣어놓고 있는데요. 그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은 에이프리틴 같은 경우에는 APR 코퍼레이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론칭 3개월 만에 15억. 을 달성을 했고 중국의 V앱이라고 불리는 메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108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올해 1,000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매출을. 이 미디어 커머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치고 빠지기라고 하잖아요. 초반에 막 사람들 정신 쏙 빼놓게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한 13초를 지나면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본대요. 그래서 그 13초 안에 사람들한테 이목을 끄는 형태로 만든다고 하고요. 또 단순히 막 이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했어요가 아니라 비주얼 텔링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이제 또 스토리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29cm가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유명한 하죠. 네. 얘네 같은 경우는 상품 페이지마다 브랜드 특색에 맞춰서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여서 콜라보도 잘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인기를 크게 얻고 있고요.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대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아시는 기업 혹시 있나요? 대기업들? 러시안? 그렇기보다 제가 그런 류를 해서 산 게 있어요. 블랙 몬스터에서 나오는 그 블랙 몬스터.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 돼가지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게 얼굴형이 안 맞아가지고 안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렸잖아. 그러셨어요? 그쵸. 에이, 2만 원 저는 그 버렸네. 캡슐 비오틴 그건 초록색하고 빨간색? 먹으면 모발이 엄청 많이 늘어난대요. 그거를 비포 애프터 보여주는데 왜 갑자기 모발이 늘어나는? 왜냐면 모발. 마음이 아픈데 왜냐면 찢으시네. 요즘에 느끼는 게 점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두피를 한번 살펴보는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 후기나 뭐 이런 데서 계속 나오니까 네. 맞아요. 보다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면서 사이트까지 클릭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많아지니까 근데 이 미디어 커머스의 특징이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딱 눌렀을 때 이 가격에 맞아요. 이게 가능해?라고 할 정도로 되게 가격이 네, 저렴해서 인기를 네. 크게 얻고 있고요. 뭐 대기업으로는 LF 가 대표적인데요. 동아TV 경영권을 41억 원대에 인수한 데 이어서 올 5월에는 여행 채널 폴라리스 TV를 품에 안아서 얘네들이 진짜 엄청난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 쇼핑 콘텐츠인 LF 스타일캐스트를 선보였는데요. 이 스타일캐스트에는 붐, 우리 연예인 붐이 있잖아요. 붐이 나와서 붐붐 카페를 선보이겠어요. 네. 아직 살아있었네. 네, 살아있네요. 여기서 살아있네요. 붐이요. 네. 안 죽었어. 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네. 자사 통합 패션몰이 SSF 샵을 만들어서 그치, 네이버 웹 드라마 옐로우랑 이제 협업을 한대요. 그래서 극중 인물이 입고 나오는 의상을 실제 구매할 수 있도록 PPL 커머스 상품으로 내놓고 있고요.
QVC라고 미국 주요 홈쇼핑 채널 중 하나인데요. 얘네가 되게 일찌감치 TV에서 모바일로 옮겨서 미국 전체 모바일 커머스 매출의 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를 먹었대요, 올해는. 지난 7월에 앱 HSN이라는 그 경제 홈쇼핑 채널을 먹어서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독과점 합니다. 뭐 이런 법 없나 보죠?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CJ 오쇼핑이죠. CJ 오쇼핑은 진짜 다양한 커머스 상품을 내밀고 있는데 뭐 72초랑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과 같이 해서 뭐 일본 홈쇼핑도 선보이고 그다음에 겟꿀쇼 꿀 네. 떨어지는 특가를 보여준다는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또 통신사들도 커머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SM 엔터테인먼트랑 손을 잡았고요. 그렇죠. 네. SM 회사 됐죠. 그다음에 LG U+는 최근에 이제 MCN 분야 콘텐츠 확보에 힘을 쓰고 있어서 이 미디어 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그 인플루언서랑 손을 잡으면서 MCN 시장과 네. 같이 MC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미디어 커머스 쪽이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핫하네 아주.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2008년 9년도에 유튜브 나왔을 때는 다들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던 동영상을 그때 표현이 조금 유튜브로 이제 MCN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한계성일 수도 있고 기존 기업들의 유통 채널이나 마켓플레이스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려고 그런 면들 수 있을 텐데 참 시장도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그쪽으로 그쵸. 이제 포커스가 돼서 그런 이제 뭐 콜라보부터 시작해서 제휴나 뭐 이런 기업을 M&A 한다든지 이런 쪽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커머스는 사실 정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뉴스가 있으면.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걸 소비하는 소비층, 그러니까 콘텐츠 소비층의 감성이 달라져서 이게 먹혔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기성세대들한테는 이게 안 먹히잖아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이상하게 뭐 왜 비포 애프터 나와서 뭐 이렇게 하지만 10대, 20대들한테는 이게 되게 재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먹히니까. 그래요. 저희 열심히 동영상 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일 텐데 김수진 대표님의 마지막 이야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나오셨죠? 이어서. 오늘도 주말에 진짜 이 먼 걸음 해주신 김수진 안녕하세요.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1, 2, 3회 계속 이제 녹음을 하시면서 네. 피로도가 저의 피로도보다는 옆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추임새를 잘 넣어주시고 하셔서 근데 재밌어요. 네. 얘기해 재밌습니다. 주시는 게. 그럼요. 진짜 오늘 그동안 많은 이제 녹음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기도 되게 이제 손 꼽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리포트로 했었던 내용보다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어디에 배우는 것 같아요. 어느 진짜. 팟캐스트에서도 하지 않았던 에드테크 내용을 마케팅 빅리에서 처음 시도하는 이후. 전 회에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광고 디지털 너무 마케팅 재밌었어요. 영역, 크리에이티브 영역, DMP, 애널리시스 이런 부분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오늘은 이제 광고 운영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저희 회사의 많이 노하우를 관심 가지실 네. 사실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회사 이제 그런 영역 하고 있는 친구들은 내 이 잡이 이 운전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막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두려움을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죠. 기쁜 마음으로. 괜찮대요. 마음 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대요. 네. 저희 회사는 사실 처음에 이제 유튜브 광고 운영 솔루션 으로 회사를 출발을 했어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인데 이걸 어떻게 또 개선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데이터 축적과 노하우 축적을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한 4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집행된 캠페인 데이터를 다 누적을 해서 분석하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광고주의 업종별로 또는 광고 게재 위치별로 타겟하는 성별 연령별로 어떻게 반응률이 달랐고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브 쪽은 또 브랜딩 캠페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12월 연말에 브랜딩 캠페인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네, 많이 몰립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퍼포먼스 캠페인들도 연말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단가가 막 2배 이렇게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즌 분기 말, 주말, 그다음에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이 캠페인에는 어떻게 예산 분배를 하고 캠페인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저희 솔루션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요. 이런 모델링을 광고주의 광고 계정별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최적화하게 마련인데 저희는 특정 계정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다 모델링을 이미 해놓고 거기에 데이터가 새로 발생하면 그 모델 안에 다시 집어넣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작한 이 캠페인이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누적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접목을 거의 시켜야 되는 리얼타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캠페인이 그 유튜브나 페이스북 광고 그 솔루션에서 적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버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바로 최적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이제 스트라이크 소셜에 뭐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컨설팅 기간이 좀 필요하지 컨설팅 않은 건가요? 기간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캠페인 시작하기 전에 네. 광고주의 이제 브리핑을 가지고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 거다 미리 예측을 해요. 예측 분석을. 네. 아. 이 캠페인은 연말에 시작할 거니까 이 시점에는 뷰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타겟하는 연령대가 20대 여성이면 네. 단가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기간에 이 캠페인을 조금 더 저렴하게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연령대를 이렇게 확장을 해보자든지 또는 광고주가 원래 이제 선호하는 타겟팅 조건에 관심사를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하라든지 팀자리에서 결정이 다 나겠네요. 미팅 자리라기보다 저희가 그 브리핑을 가지고 저희 솔루션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네. 데이터를 뽑아봅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기간대에 이렇게 저희가 요 정도 수준은 개런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정도는 예측되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매우 최적화가 잘 진행됐을 경우에는 뭐 요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주한테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캠페인 라이브 하기 직전에 추천 엔진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앞에 예측됐던 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캠페인들을 어떻게 타깃 그룹을 쪼개서 조합을 맞출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추천 엔진이 도와줘요. 그래서 타겟 광고주가 원하는 관심사 타겟이라든지 뭐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집어넣고 나면 보통 이제 한 5개, 한두 개 이렇게 캠페인을 세팅을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된 전략으로 쪼개서 제안을 하게 되고 대체로는 이제 저희 지금 광고주들께서는 저희가 제안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를 주셔서 그대로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고 국내에서 집행된 캠페인들도 처음에 이제 진행하실 때는 한국 데이터가 없는데 최적화할 수 있나요? 한국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랬는데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데이터도 있지만 전 세계에 통용되는 유튜브 광고에 대한 특성들이 조금 더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행태. 그래서 유튜브 영상 캠페인에서는 저희가 개런티를 다 오버어치브를 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 드렸습니다. 혹시 뭐 케이스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이제 명품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글로벌에서 캠페인에 대한 전략을 에이전시랑 마케터랑 또 저희 쪽이랑 이렇게 3자가 같이 전략을 이제 수립해서 캠페인들을 로컬리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광고주께서 퍼포먼스 위주로 진행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해당 마켓에서 도달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저의 그 CPV 그다음에 뷰수를 가장 많이 활대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해서 캠페인들을 몇 회 진행을 했었고 당연히 이제 오버어치브를 했었어요. 근데 광고주께서 캠페인을 여러 번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최저 가격만 도달할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도달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타겟팅을 했을 때 CPV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겟팅 옵션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더 많은 유저한테 보여주기보다 좀 더 내 광고에 더 반응이 높은 코어 유저한테만 이 영상을 도달하게 해줘 라는 형태로 이제 전략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타겟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성과를 냈죠. 그 브랜드의 경우에 그
가지수? 캠페인 네. 가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몇 개까지 이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쪼갤 수 있는 네, 네. 캠페인 숫자도 달라지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적게 진행할 때는 한 15개, 많이 진행할 때는 한 40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가지수가 늘어날 때는 이제 사람의가 컨트롤하는 매니지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분명히 한계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캠페인이 10개만 넘어가도 그렇죠. 리포팅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매우 네. 난감하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리포팅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추출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대체로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네. 하나는 매뉴얼리 리포트를 네. 고객사가 원하시는 포맷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 하나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행사별로 네. 리포팅 포맷이 굉장히 다르시잖아요. 다르죠. 결국에 데이터는 똑같지만 맞습니다. 테이블 모양이 다르고 네, 중요하게 표시돼야 될 데이터가 다르고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내주시는 엑셀 양식에 맞춰서 저희 필리핀 팀에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하루에 리포팅을 하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네. 굳이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서 데이터가 톡 튀어요. 네. 톡 튀면은 봐야 되는 이면적인 데이터가 뎁스가 한 2번, 3번, 4번까지 떨어지게끔 돼가지고 좀 더 구체화된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하면 네. 해당 데이터의 로우 파일을 뭐 네. 본다든가 그런 작업들도 지원을 하시나요? 네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톡 튈 때도 예. 저희 솔루션이 일단 여러 가지로 변수를 테스트를 해봐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면 CPV가 갑자기 확 뛰었다. 예. 그러면 어떤 캠페인, 어떤 조합에서 이게 뛰었는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예. 해당 캠페인에서 관련성 있는 데이터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CPV를 조정하는 작업을 저희 이제 최적화 엔진이 자동으로 시도를 해요. 동시에 이제 저희 캠페인 매니저단에서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이렇게 튀었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현장에서 마케터라고 디지털 마케터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주니어, 시니어, 사원, 대리, 과장급까지 해당 데이터가 톡 튀면 과연 이 톡 튀는 게 어디서 튀는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우 파일을 보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10명 중에 1명이. 그거 보기 쉽지 않죠. 예.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솔루션 차원에서 톡 튀는 거에 대해서 뎁스별로 봐주고 어디서 흔들리는지 봐서 그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한 그런 거이긴 한데 네. 사실 솔루션이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도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건 우리나라의 그 업무 환경이 굉장히 맞아요. 1차원적 단면적에서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예측 불가능한 어떤 아이 때문에 그냥 그랬거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잘 풀어서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그냥 두리뭉실 얘기해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게 쌓이고 버리면 굉장히 큰 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모든 마케터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보는 시점이 또 하루에 한 번 보시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데일리 리포트 때문에. 오늘 데이터가 튀었는데 내일 확인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조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시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튀는 데이터를 그 실시간으로 잡는 노력을 솔루션이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리포팅 하시는 쪽에서는 레드 사인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안정장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데이터를 봤던 사람 입장에선 저 같은 경우 거의 시간 단위로 끊어서 보거든요. 예, 시간 단위로 끊어서 봐요. 그냥 구글 애널리틱스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는 것들을 계속 시간 단위로 보면서 해당 친구들한테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었던 있었어서. 나쁜 보스죠. 근데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되게 좋아요. 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한편은 미안하다 친구들아. 예, 남아있는 네. 친구들한테. 근데 실제로 마케터들이 리포트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에 이제 뭐 계속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들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브를 교체해야 될까요? 뭐 또는 뭐 그 리포트 전달 리포트에서 어떤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형태의 계속 지속적으로 리퀘스트가 오고
하고 그걸 또 다음 캠페인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고 사실 데이터만 계속 보고 있을 맞아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방송 들으시고 매니저들이 또 근데 시시각 네. 쪼면 안 되는데. 근데 시니어분들이 봐줘야 돼요. 시니어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다 봐줘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어깨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사실 시니어들 담배 피고 커피 마실 시간 없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네. 네. 이제 좀 다른 좀 주의 한기를 해서 외국계 회사에 대한 그 어떤 선망하거나 그쵸. 약간 네. 그 사랑. 그런 네.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입사하고 싶은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이제 한국 지사장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되게 막연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외국계 이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친구들. 주니어들이나 뭐 대학생 이런 네. 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외국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네. 조언을 할 만큼 저도 막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근데 현업에서 그 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키우고 네. 그걸로 이제 또 이건 누가 잘해 이게 이제 한번 되고 나면 그다음엔 자연스럽게 외국계에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경력에 뭐 이런 퍼포먼스 뭐 이러면서 모든 것 같고 외국계 회사들은 가장 베이스는 사실 랭귀지죠. 네, 외국계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랭귀지 스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에서 연수라든지 많이 또 하셔서 네, 네. 언어 스킬이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학 연수라든지 이런 거 없이 현업에서 랭귀지 스킬을 디벨롭 시켜가지고 이제 네. 외국의 기업들과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나는 외국계 그 기업 문화와 그런 것 때문에 외국계에 꼭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랭귀지를 연습하시고 그리고 그 현업에서 포지셔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뭐 나는 분석에 되게 잘해 또는 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되게 잘해 그 영역에서 본인의 스킬을 철저하게 만드시면 찾아오더라고요. 네. 또 이제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네. 외국계 계시는 분들이 추천을 네.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커리어가 누구한테 보여줘도 자신 있을 정도. 네. 창피하네요. 근데 외국계에서 다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겸손함이 너무 지나쳐요. 아. 네. 저도 이제 구글 다니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꼈던 게 네. 이게 본사에 있던 보스가 항상 저한테 어드바이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더 가져. 너 되게 잘했어. 이 정도 성과 낸 거 되게 잘한 거야. 근데 너는 왜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니? 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보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네. 스스로 얘기하는 아우 뭐 이런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한 건데 뭘 확실히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분기별로 외국계는 다 평가를 하거든요. 이번 분기에 내가 네네. 어떤 업무를 주로 했고 내가 어떤 석세스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네. 노트를 해놔요. 그렇죠. 그래서 보스가 물어보면 언제든지 이걸 어필을 해요. 음. 심지어 분기별로 또는 월별로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성과가 이랬어라고 자기 스스로 메일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네. 회사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아. 봐줘요. 야, 저 친구가 이런 걸 했구나. 또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네. 성과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그게 굉장히 어떤 좋아하죠. 회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제출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냥 항상 다 본인의 형식에 메일로 의해서 이제 네, 어필을 네. 하는 거의 거예요. 주간 업무 보고를 모아놨다가 기회다 싶을 때 읽는 그런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구글 네. 같은 경우에는 20%의 예. another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본인 업무는 이제 광고지면 파트너십 하는 친구지만 그런 것과 좀 다르게 네. 구글에 적용하면 좋을 어떤 그 클라이언트 세미나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네. 형태의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메일을 써요. 내가 이런 클라이언트 모임을 해가지고 명함을 몇 개 받았고 뭐 이런 네, 레터를 써가지고 딱 돌리면 그냥 가볍게 다 같이 축하해줘요. 아, 너 성과가 되게 좋았구나. 멋있었다. 그런 거를 기획하다니 대단해.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또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본인의 퍼포먼스를 막 뭐랄까 네. 좀 얄밉게 음. 이렇게 어필한다기보다는 네, 네. 이렇게 활기차게 내 일을 하고 있어라는 걸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자극받아서 내가 하는 업무 외에도 내가 네.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자신 있는 내 능력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하고 이게 이제 구글의 또 좋은 장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되게 다른 문화다. 우리 회사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완전 제 또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평가표 작성하려고 해도 내가 한 걸 다 말을 해도 위에서 평가할 때는 이게 그래서 넌 단발적으로 한 건데 이게 왜 성과로 적을 수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릴레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써라. 아니면 수치해야 뭔가 성과가 없으면 이거는 너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쓸 때마다 고민이 항상 돼요. 저희는 이제 원래 연평가에다가 이제 분기로 바뀌었는데 저번에 썼다가 아주 정말 참혹한 연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여기 와서도 생각이 계속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만 들리니까 난 분명 이거 했다는 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So what?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보면 이 업무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렇게 단발성이 온 걸 잘 쳐낸 건데 위에서 보신 분들은 오직 영업이익만 생각하는 업무를 생각하시니까 어쩌면 이게 외국이랑 한국의 그런 좀 성과 인정의 차이의 문화인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 질문을 드리려 했다가 말았던 게 있는데요. 주니어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도 포함이지만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야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도 그걸 할 건데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뭔가 난 하고 있다고 느꼈는데 진짜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뭐지? 내가 어떤 걸 잘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평가하는 것도 어렵고 찾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알아낼 수 있는지.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적성과 관련한. 네,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내 적성에 맞나라는 퀘스천은 주니어 때 저도 당연히 했었어요. 근데 적성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다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약간 조금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조용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커리어 측면에서는 세일즈 같은 롤을 맡아야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커리어로서 하고 싶은 것과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사실은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내가 맡고 있는 이 태스크에서 이건 김수진이 했어라는 성적표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걸 옮길 수 없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쟤한테 맡겼더니 쟤는 확실하게 좀 느리긴 했지만 좀 확실하게 했어. 내가 이게 맡겼을 때는 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돼. 이런 거를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업무를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저도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 끝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과정이 얼만큼 클리어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 과정을 그러니까 계속 마인드셋 하면서 끝을 명확하게 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시작과 끝으로 가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서 레슨 런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클라이언트한테 신뢰를 받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평가가 좋든 팀원들한테 뭐 이런 평가를 받든 아니면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든 끝이 명확하고 거기를 통해서 내가 얻는 보람이 어느 정도 나의 임계치까지 간다면 그게 어찌 보면은 이쪽 업계 필드에서 오고자 하신 분들한테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뻥 뚫리네요. 알겠어. 그러면 그 외국계 지사장으로 오퍼를 받으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소회나 느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 내가 이 자리가 맞나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조금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빨리 온 게 허들이 되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속도는 아니라 방향인가요? 네, 속도 젊었을 때는 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젊은 분들한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속도에 욕심내기보다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람이 이제 오래 일해야 되잖아요. 길게 일해야 되잖아요. 스트라이크 소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해외
솔루션들이랑 파트너십을 되게 고민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을 때 국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소셜과 관련된 솔루션 컴퍼니들을 계속 이제 접촉하면서 우리 회사랑 파트너십 할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는 롤을 쓰면서 이 회사를 처음에 알게 됐어요. 아,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이 회사가 한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한국에 관심이 생기면 언제든지 네. 연락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뭐 도와줄게 라고 이제 열어놨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나 한국 마켓에 궁금해. 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이 왔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미팅도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네가 한국 마켓을 맡아.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어떤 헤드헌팅 회사를 네.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오퍼를 받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신생 업체들이 해외 마켓의 오퍼추니티를 찾는 과정에서 저랑 이제 컨택이 된 네. 거라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런 형태로 또 국내 진출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스킬로 해외 기업 중에 나랑 잘 맞는 회사를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놓고 있다가 걔네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한번 이렇게 손을 쫙 들어보는 것도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네, 싶고요. 뭐 네. 새로운 팁인데요. 그게 먼저 여태까지 듣도 보지 네. 못한 팁인데요. 먼저 손드는 사람이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관심이 있고 그쵸, 맞아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업무적으로 좀 네. 연결이 좀 있으면 네. 가능하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업 말고도 그 업을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오늘의 주제 속도가 네. 아니라 방향이라. 네. 이거 예전에 웅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 오 역시 이게 그쵸. 평행이론이. 저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었는데요. 원래는 4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들으시면서 이제 하시면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딱 하나만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보면 이제 빅스비도 있지만 네이버 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이제 SK도 그렇고 인공지능 활용한 뭐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도 나중에 스트라이크 소셜에서 말하는 그런 광고 모델과 연동할 수 있는 모델도 하나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릴까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디바이스는 나오는데 네. 그냥 이게 나오는 그냥 큐레이션만 할 건지. 마케팅이 사실은 네. 굉장히 쉽게 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사실은 많아요. 네. 근데 아직은 그런 디바이스에 사용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걸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재밌는 사례긴 한데 네. 예전에 그 버거킹의 구글 스피커 해킹 사건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버거킹이 그 TV 커머스를 하는데 네. 와퍼가 뭔지 모른다고 오케이 구글 와퍼를 얘기해봐. 그래서 집에 있던 구글 스피커가 네. 갑자기 와퍼는 이러면서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 네. 영역별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네. 보면 와퍼의 사례는 프리라이드 한 거잖아요. 네. 협업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사용자가 스피커를 통해서 질문을 네. 했을 때 스폰서드 컨텐츠를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향후에는. 네, 맞아요. 옵션에 들어가 있지. 그치, 들을까 안 들을까. 들으면 얘 좀 깎아주고. 지금부터 할인 프로모션 드리겠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 13, 14, 15회 3회 동안 김수진 대표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마케팅 빅리그 출연 소감. 출연 소감 1분 스피치. 네. 1분 되게 길어. 네, 팟캐스트 들으면서 네. 좀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이렇게 또 선수들이 네,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저도 편하게 리액션 선수의 리액션. 네, 편하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좀 네.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네, 전혀 저도 아닙니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영역 저런 영역도 재밌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이 애청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케팅 빅리그는 항상 최우선 최고를 지향합니다. 아우 영혼 없어. 예. 영혼 없어서 말 꼬였잖아요. 방금. 다음 이제 16회에도 또 다른 새로운 걸로 새로운 시리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see you there.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